녹화를 아까 안 멈춰가지고 쉬는 시간 10분 그냥 다 됐나봐요. 양성을 띈다, 음성을 띈다. 그건 이제 그냥 다 여러분들 시간 대부분 것들은 다 중성이에요, 중성. 얘도 마찬가지예요. 실리콘 안에 내가 도핑을 했든 도핑을 안 했든 인트린직이든 익스트린직이든 얘는요 기본적으로 전하 중성이에요. 차지, 뉴트럴. 근데 안에서 보니까 우리가 N형일 때는 플러스가 있었고 뭐 전자에서 P형일 때는 뭐 도펀트가 음전화가 되고 도펀트가 이제 음이온이 되고 그다음 홀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다. 근데 왜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도 전체를 다 합치면 여러분들 전하 중성이 맞습니다. 전체를 다 합치면.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우리가 뭐 5족 도핑한다, 3족 도핑한다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은 실리콘이 있어요. 인트린직인데 내가 여기다가 10에 17승만큼 도핑을 해줘요. 5족으로 10에 17승만큼 도핑을 했어. 그럼 얘는 N타입이 됐어. 근데 내가 이번에는요 3족을 여기다가요 또 10에 17승만큼 또 도핑을 해줘요. 그럼 이것도 10에 17승, 10에 17승이었잖아. 그럼 얘는요 다시 인트린직이 돼요. 오케이? 이제 내가 처음에 만약에 10에 17승만큼 도핑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3족으로 이번에 한 10에 19승 도핑을 해준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는 P타입이 돼. 더 많은 걸 도핑하면. 그래서 이제 NP 다 따져줘야 되는데요. 그냥 보통 더 일반적인 경우는 N형으로만 만들거나 P형으로만 만들거나. 근데 N형에다가 P형할 수도 있고 P형에다가 N형으로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공정이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NA, ND를 이제 다 따져줘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일반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N 더하기 NA는 P 더하기 N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것들은요 억셉트나 아까 보론 같은 경우는 보론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건요 음전한 음이온의 개수야. 왼쪽은 다 음이온들이고요 오른쪽은 양이온 플러스 되는 것들이에요. 그 둘이 숫자가 같다는 거는 결국 뭐 좌변으로 옮기면은 N 더하기 NA 빼기 NB M 빼기 P 빼기 ND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지. 다 뭐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그러니까 음의 개수랑 양의 개수랑 같다는 거예요. 전원 중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일반식이고요. 또 MP 이꼴 NI 제곱 이거는 항상 맞다 그랬었죠. 항상 얘가 뭐 N타입든 P타입든 인트린직든 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번은 N을 소거하고 한 번은 P를 소거해 가지고 식을 정리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전자의 농도는 이렇게 표시되고요 홀의 농도는 이렇게 표시돼요. 그러면은 딱 보면 식 복잡하잖아. 근데 이거 외워야겠어요? 외우지 말아야겠어요? 나도 못 외워. 나도 못 외우는 걸 왜 외우라고 그래? 이거는 일반식으로 표현하니까 ND, NA 막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내가 5족만 도핑했어. 그럼 NA는 빵이잖아. NA는 없는 거야. 자 만약 내가 도핑을 안 했어. 그러면 NA, ND 다 빵이죠. 그쵸? ND는 도너의 농도, A는 억셉트의 농도. 근데 도핑을 안 한 인트린직이야. 그러면은 다 없어져. 빵빵 빵빵 해가지고 NI 제곱에 루트 씌우는 거니까 도핑을 안 해주면 N 이꼴 NI 이거 곱하기 10의 10승인 거지. 도핑 안 해주면 P 이꼴 NI 똑같은 거지. 10의 10승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P 이꼴 NI 제곱 그리고 적용 요식을 우리가 여러분들 이건 좀 기억을 해. 근데 이 컨셉 자체는 아니야. 그냥 음이온이랑 양의 개수가 언제나 같다. 일반적 앞에 식은 진짜 일반이었고요. 자, 1번, 2번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1번, 2번. 1번.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트린직에다가 5족을 왕창 도핑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인트린직에다가 내가 5족을 10에 17승 도핑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3족을 10에 15승계만큼 도핑했습니다. 그러면 10에 17승이랑 10에 15승 이렇게 좀 따져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처음에 10의 17승 빼기 15승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10의 17승에 거의 가까운 숫자가 나오지, 그치? 근데 걔는 1 곱하기 10의 10승보다는 월등히 큰 숫자예요. 그런 경우. 자, 이 경우는 N타입이야, P타입이야? 이거 이게 10의 17승이라고 했고, 이건 10의 15승. 이건 10의 10승보다 월등히 커. 17, 15. 그럼 N타입이야, P타입이야? N타입이야. N타입. 자, 이거는 N타입입니다. 그러면 N타입이면은 전자의 농도는 뭐냐면은 내가 도핑을 해준 10의 17승 빼기 10의 15승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전자의 농도야.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가 3쪽을 도핑을 안 했다 그러면 전자의 농도는 10의 17승 되는 거지 그냥. 그치?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10의 17승인데 내가 억셉트를 예를 들어서 10의 좀 극단적으로 한 12승 했다 그래요. 그럼 17이랑 12 비교했을 때 12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어느 정도에서는 좀 신경 써야 되냐면 이거하고 이거 했는데 이거가 이제 10배 차이 난다, 100배 차이 난다, 그러면 좀 고려해줘야 돼. 근데 한 100배도 더 차이 난다 그러면 이거 그냥 잊어버려. 알지? 얘는 전자 농도는 10의 17승 빼기 15승, 그러니까 거의 10의 17승이야. 자, 그럼 홀의 농도는요? NP 이퀄 NI 제곱에서 이거 여기서 값이 나오죠. 그래서 10의 20승 나누기 나온 값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N과 P 농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두 번째 경우 내가 먼저 3족을 10에 한 18승 도핑을 해줬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내가 5족을 10에 한 15승 도핑해줬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는 P형이야, N형이? P형이야, P형. 내가 10에 18승하고 그 다음에 D를 10에 17승 했다 그래. 그럼 P형이야, N형이? 여전히 P형이야. 그렇지? 자, 이렇게 NA가 충분히 더 크면은, 그리고 이런 경우 우리 이제 P형입니다, P형. 자, 홀의 농도는 내가 도핑해준 3족의 농도 빼기 또 그 다음에 또 5족을 추가를 했으면 이걸 고려해줘야죠. 근데 만약 안 했으면은 이걸 생각 안 해도 되지. 자, 이게 홀의 농도입니다. 전자 농도는 NP 이퀄 NI 제곱에서 NI 제곱 나누기 여기서 구한 P 해주면은 전자 농도가. 자, 그러면 J 이퀄 NQV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 계속 하고 있는 게 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리 이런 거 금속을 생각할 때는 M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반도체를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P, Q, V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전자에 의한 기여도가 있고요, 홀에 의한 기여도가 있어요. 반도체에서의 전류밀도. 그래서 여기서 N, 여기서 P가 저런 데서의 NP야. 알았지? 자, 도펀트를 한 종류만 섞어주지 않고 예를 들어 3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5족을 한다. 그러면 둘이 이게 어떤 게 더 많냐에 따라서 이게 서로 좀 부분적으로 없어지고 처음 인트린직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컴펜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컴펜세이션은 보상, 한국말로 보상이거든. 그러니까 도펀트 보상이라는 거는 한 종류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종류를 했을 때 그 둘이 이제 섞이는 걸 막아요. 섞이면 이제 정거에 좌우돼서 이제 없어지잖아. 그걸 우리가 도펀트 컴펜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샘플이 있는데 내가 ND가 6 곱하기 10의 16승 이걸로 쓰면 안 되지. ND가 6 곱하기 10의 16승 그리고 NA가 2 곱하기 10의 16승인 실리콘 샘플에서 N과 P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첫 번째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은 뭐가 더 많아요? ND랑 NA랑 D. D가 더 많으니까 N타입이겠어? P타입이겠어? N타입? N타입이지.
도너가 더 많으니까. 자, 그래서 N 꼴 ND 마이너스 NA가 최종적으로 6 곱하기 10의 16승 빼기 2 곱하기 10의 16승 하면은 여기 옆에다 쓸게. 4 곱하기 10의 16승 per 센티미터 3승계만큼의 전자가 있는 거죠. 전자가 이만큼이면 홀은 ni 제곱은 10의 20승 나누기 지금 요거죠. 4 곱하기 10의 16승. 그럼 이게 홀의 농도가 나오죠. 오케이.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처음에 n 6 곱하기 10의 16승 a는 2 곱하기 10의 16승 했어. 근데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na를 6 곱하기 10의 16승을 더해줬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는 n타입이야 p타입이야? p타입이죠. na가 더 많이 됐잖아요. na가 결과적으로 6 그러니까 8 곱하기 10의 16승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두 번째 문제에서는 p 이꼴 8 곱하기 10의 16승 빼기 6 곱하기 10의 16승. 이 10은 뭐냐면 앞에서 봤던 NA 빼기 ND 요걸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P가 2 곱하기 10의 16승이에요. 자, P가 2 곱하기 10의 16승이에요. 그럼 전자의 농도는 P분의 10의 20승 하면 되겠죠. 그래서 P는 요거를 갖다 쓰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컴펜세이션이라고 한다. 자, 요 일어났던 과정을 그냥 에너지 밴드 그렸는데 딱히 정해진 약속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도너는 요 위쪽에다가 도너는 양연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플러스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비율을 맞춘 것 같아요. 6 곱하기 10의 16승이니까 그냥 6개를 오늘 6개를 그렸어. 그리고 두 번째 NA가 2 곱하기 10의 16승이니까 밑에다가 그냥 이 두 개를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6개 2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나온 전자가 4 곱하기 10의 16승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지? 자, 극저온과 극고온에서의 퀴리온 농도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 했었죠, 여러분들. 어떤 반도체가 있는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준다. 빛도 에너지 형태니까 빛 에너지. 빛은 입자여가지고 포톤 에너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톤 에너지를 이렇게 줬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게 1.1 일렉트론 볼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외부에서 3 일렉트론 볼트 이런 에너지를 가진 빛을 쏴주면요, 여기보다 충분히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를 하나 익사이테이션 시켜서 여기다 홀을 만들고 여기 전자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0.6 뭐 일렉트론 볼트 뭐 이런 거를 했다, 그런 빛을 가진 그런 에너지를 가진 빛을 쐈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기 있는 전자를 여기로 올리지 못합니다. 이해되나요? 에너지가. 그래서 그 빛은요, 그 물체를 그냥 통과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0.67 일렉트론 볼트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투명하다,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빛의 에너지는 E 이꼴 하한유인데 하 람다분의 C예요. 하는 플랑크 상수, 얘는 빛의 속도, 얘는 빛의 파장이에요. 그치? 그래서 얘를 만약에 마이크로미터로 나타내면은 1.24 나누기 예를 들어서
0.87 마이크로미터의 파장을 가진 빛이다. 그러면은 그 빛은 1.42 일렉트론 볼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실리콘이 있는데 얘는 빛을 사실 잘 감지 못하는, 근데 이런 게 있어. 얘가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은 얘가 1.1 일렉트론 볼트라고 했잖아요. 1.1 일렉트론 볼트.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1.몇에서 한 2점 초반대 여기 일렉트론 볼트의 빛이 우리 가시광선입니다. 아닌가? 아니, 잠깐만. 2에서 한 3, 2부. 그러니까 이 일렉트론 볼트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진 빛은요, 우리 눈이 감지를 못해요. 알지? 근데 여기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이게 크다는 거는 파장, 얘가 어떻게? 그럼 여기 있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이보다 에너지가 작은 거면요, 여기는 뭐냐면 파장이 가시광선에서 이제 점점 길어지는 쪽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가시광선. 자, 그게 뭐냐면 그게 자외선이거든. 자외선은 파장이 점점 잘못 썼나? 자,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그냥 하면 돼. 집에 가가지고 리모컨, 자, 리모컨 집에 하나씩 있죠. TV든 뭐 에어컨 해가지고 얘를 해가지고 눌러봐. 버튼 누르면은 그냥 동작을 하잖아. 근데 동작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빛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이게 적외선이거든. 적외선은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군인들이 야간 투시형 쓰잖아. 그거는 이제 가시광선을 보는 게 아니고 자외선 같은 적외선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외선을 볼 수 있는 렌즈를 앞에다 끼고 보면요, 그 앞에 사람이 있는 거랑 그게 밤에 다 보여. 아무리 어두워도. 그러니까 보는 렌즈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다른 렌즈로 보면은 이거 적외선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영상 모드로 촬영한 다음에 여기 딱 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여. 그래서 그거를 올려놨지. 쇼츠. 그러니까 아까 이거를 여기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서 지금 촬영을 여기서 축구해가지고. 근데 하다가 보니까 그냥 나는 쇼츠를 올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업로드하니까 이게 영상이 짧으니까 쇼츠로 올라가 버린 거야. 근데 글씨를 쓸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지 하면서 뭐 물어봤어. 근데 글씨가 써져. 나 이거 처음 해봤어. 근데 잘못 썼어. 자외선이라고 써야 되는데, 아니 적외선 맞구나. 적색. 보세요 여러분들. 보여? 보여? 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데 카메라로 보면요 보입니다. 이 화면이 지금 여기 여기서 쪼그려가지고 그냥 영상 한 거야. 밖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밝아서 안 보이더라고. 알겠죠? 로그인 해야 돼. 뭐야? 오늘 좀 전에 올렸는데 20분 전에. 그래서 230명이 봤고. 여러분 지금 화면 보였어요, 여러분? 화면 보였어요? 네. 말하는 게 보고 있어요.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우리 핸드폰 카메라 렌즈로 보면 보여요. 그러면 그 안에도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극고온과 극저온에서의 힐을 응도합시다. 이제 상온에서만이 아니라 뭐 낮았을 때랑 높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용어를 배울 때 일단 쉽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진성 반도체, 인트린직 세미컨덕터는 도핑을 해주지 않은 반도체를 우리가 맞아요. 그 우리 인트린직 세미컨덕터라고. 자,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은 밸런스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우리가 에너지 밴드 갭이 1.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얘가 내가 이제 상온에서 나는 도핑을 해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 결합에서 떨어져 나오는 전자들이 홀들이 전자들이 1.0 곱하기 10의 10승계가 있다고 했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온도를 높여봐. 룸템을 우리가 300켈빈이라고 하잖아요. 400켈빈, 500켈빈, 600켈빈으로 하면은 결합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전자들이 더 많아질까, 더 적어질까? 열 에너지가 막 가야지. 더 많아져.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는 Ni 값이요 달라집니다. 더 많아져요. 그래서 Ni는 여러분들 예상한 대로 온도의 함수입니다. Ni는 T라고 얘는 온도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 해보면 뭐 식이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게 더 높아져, 커져. 근데 얼만큼 커지냐면은 350켈빈, 400켈빈 가면은 예를 들어서 그 숙제 뭐 계산해보면 그런 문제 있거든. 해보면은 나는 예를 들어서 도핑을 10의 16승 per 센티미터 3승만큼 예를 들어서 뭐 홀을 도핑해줬단 말이야. 10의 16승. 근데 룸템에서 Ni 값이 10의 10승이었는데 얘가 한 500, 600켈빈 가잖아요. 그 Ni 값이요 10의 그 16승보다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핑해준 것보다 열적으로 생겨난 게 더 많아져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도핑을 해준 그 효과가 없어져 버려. 그런데 열적으로 생기는 걔는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전자가 하나 생기면 밑에 홀도 또 하나 생겨. 그렇지? 그래서 그걸 우리 Ni. 그런데 Ni가 높은 온도에서는 매우 커집니다. 얼마큼 커지냐? 내가 도핑해준 것보다 더 커져. 월등히. 그리고 그때는 그 NP 값이요 얘는 열 A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핑을 NA를 얼마 해줬든 ND를 얼마 해줬든 지금 인트린직 세미컨덕터 온도에 의한 게 더 월등히 더 많아지니까 얘를 우리가 그래서 얘를 다시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또 인트린직이 됐다라고 말해요. 도핑을 안 해줬을 때 인트린직이었어. 도핑을 해주면 익스트린직이었어. 근데 얘를 만약에 내가 또 온도를 막 그렇게 많이 올려줘, 높은 데로 올려줘. 그러면은 얘는 다시 인트린직이 됐다라고 말해요. 알겠죠? 자, 이제는 그 실리콘 반도체를 도핑을 해주는데 아주 낮은 온도로 내려가 봅시다. 100켈빈 뭐 이하로 쭉 내려간다. 자, 내가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에다가 오족을 도핑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 10에 17승 per 센티미터 3승 도핑을 해줬어. 그런데 도핑을 해준 그게 내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이제 도핑을 해줬는데 얘를 이제 0켈빈으로 가져가다 오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오족을 도핑을 해서 10에 17승만큼 도핑을 했으면 얘가 알세닉이 있고 알세닉 주변에 전자가 5개 있어. 그래서 5개 있는 전자 중에 하나가 결합을 못하고 떨어져 나오면 얘는 이제 도핑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잡아당기는 전기력으로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아무런 열 에너지도 없는 저 0켈빈 가까이 쭉 간다 그래요. 그러면은 무슨 열 에너지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도핑을 해도 저 전자는 5개 있는데 얘는 여기서 알세닉 주변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전자의 농도가 내가 도핑해준 만큼 나온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온도가 낮은 이걸 얘기할게요. 전자재를 작년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T라고 하는 게 절대 온도를 나타내는데
T가 아니라 T분의 1로 나타내면은 여러분들 100켈빈일 때랑 1000켈빈일 때 100분의 1이랑 1000분의 1을 비교해 보면은 1000분의 1이 숫자가 더 작죠. 그래서 역수거든. 그래서 여기가 더 고온이 오른쪽이 저온.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건 저온. 그래서 여기서는요 내가 도핑해줄 만큼 전자의 농도가 없어.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이제 그래서 50켈빈 100켈빈 올라가요. 그럼 한 요 정도만 올라가도 요 정도의 열 에너지만 있어도요 달랑달랑 붙어 있었던 전자는 툭 떨어져 나와. 그래서 전자 농도가 이제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ln,n으로 표현됐죠. 전자의 농도. 이게 숫자가 하도 크니까 자연 로그를 취한 거야. 맞지? 이게 전자 농도 점점 들어가다가 한 100켈빈에서 200켈빈, 한 300켈빈, 350켈빈이 될 때까지는요 전자의 농도는요 ND입니다. 여기는 일정이에요. 내가 도핑을 해준 게 전자가 다 이제 활성화가 된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온도를 더 올린다. 그러면은 내가 도핑해준 그 10의 17승은 뭐 변하는 게 아닌데 여기서 온도를 더 올려버린다. 그러면 이제 열 에너지에서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는 그 전자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전자의 농도가 갑자기 여기 17, 10의 17승기였는데 하다가 어느 순간 쭉 늘어나 버려. 이거는 뭐야? 서멀리 액티베이티드 된 전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식은 이렇게 돼요. 다 하나 뜯어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죠. NC, Effective Density of State, ND, 도너의 농도, EC-ED. EC, EV 있는데 지난 시간에 ED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아주 가까이 온 데 있는 에너지죠. 도너 에너지라고. 그래서 요거 차이 나누기 EKT 이런 식으로. 오케이? 요식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요 커브는 각 영역에서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지. 아까 같이 만약에 여기가 대략적으로 보통 한 100켈빈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낮은 데에서는요 도핑해줄 만큼 전자가 나오지 아직 다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을 프리즈 아웃된 영역이라고 한국말로 동결 그러는데 동결 도핑은 프리즈 아웃 됐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직 도너들이 억셉터들이 이온화가 안 된 덜 된 상태. 일단은 숙제가 요건 그냥 복습 문제거든. 복습 문제. 개념 잡으려고 한번 풀어보는 문제고요. 여기 하나 고칩시다. NI가 1.5가 아니라 1.0으로 계산하세요. 알겠지? 1.0. 1.5로 하면 계산이 좀 숫자가 귀찮아가지고. 오케이? 1.0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일단은 연습 문제도 숙제로 나올 겁니다.
이 단원 내용을 쭉 한번 계속 해볼게요. J 이퀄 NQV에서 1단원에서는 N에 대해서 N과 P 농도에 대해서 했고요. 2단원에서는 걔네들이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전자와 전공의 운동과 재결합이라는 건 뭘까? 리컨비네이션. 얘가 한 전자 있고 전자 빗자리가 홀이잖아요. 전자랑 홀이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바다에 이렇게 서로 만날 수가 있거든요. 만나면 이제 서로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재결합이라고. 그러니까 금속에서 디스로케이션이 포지티브 있지. 이쪽으로. 아래쪽에 있는 네거티브라고 하지. 이렇게 변형될 때 얘가 얘네들이 디스로케이션 움직이면서 이제 변형이 되는 거잖아. 가다가 얘네들이 만날 수 있잖아. 만나면 어떻게 돼? 사라져. 만나면 어떻게 돼? 사라지지. 그런 거랑 뭐 거기서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얘들 포지티브 만나 네거티브. 여기서도 이 네거티브 포지티브 전자와 홀이 만나는 거야. 관심사가 다른 거야. 첫 번째 우리가 전개라고 하는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전자와 전공의 반응. 두 번째 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산. 캐리어 농도에 대한 캐리어 농도 기울기에 대한 전자와 전공의 반응. 그리고 세 번째 전자와 전공의 재결합. 이런 내용을 할게요. 그래서 2단원 목차 보면 쭉 이렇게 있는데요. 8번은 보니까 필요 없어. 8번 안 하고 2번부터 7번 이렇게 적어있습니다. 앞에 내용들이 좀 중요합니다. 1, 2, 3, 4, 5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실리콘 이렇게 생긴 실리콘이 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양단에 여기다 전선 해가지고 여기 배터리를 연결해.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플러스 그걸 연결하고 여기 마이너스 걸 연결했어. 그러면 여기서는 얘는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전위 차가 생긴 거거든요. 내가 1.5V 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2.5, 여기는 평균적으로 0 해가지고요. 이 안에는 1.5V의 정기적 위치가 전위차가 걸린다. 1.5V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여기 부채에다가 우리가 정기적 위치하는 차이를 주면요, 요 내부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생깁니다.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 그래서 전기장이 이쪽은 플러스, 이쪽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력장 그러잖아요. 중력장 안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중력장 안에 살고 있는데 중력이 이 미치는 힘 이후 공간을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하잖아요. 전기 에너지가 미치는 그 공간을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해요. 전기장. 아시죠? 전기장 이꼴 전개.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이런 실리콘 안에 이거 실리콘 이라고 해봐. 근데 내가 여기다 지금은 일렉트릭 필드 배터리 연결 안 했어. 근데 이 안에 내가 1단원에서 분명히 배웠죠. 전자의 농도 얼마큼 있고 홀의 농도가 얼마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걔네들이 만약에 전자부터 생각하면요, 전자가 이 안에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몇인가? 라고 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E-20대. 이게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앞에서 에너지 밴드를 배울 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죠? 그쵸? 자, 근데 여기 있던 전자가 결합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공결합을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1.1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았어. 그럼 거기 있는 전자 하나가 여기로 올라갈 수 있죠. 여기는 빈자리가 생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3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졌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1.1인데 1.3이면요, 이게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거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각 에너지 위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각 에너지별로 전자들이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어떤 에너지 때는 전자 농도 이거 많고 어떤 에너지 때는 전자 농도 이렇게 적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요만큼이 우리가 여기 결합을 하고 있던 걸 떼어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만큼 해당되는데 요만큼은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제 막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건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 전자가 만약에 여기에 해당 E1에 해당한다. E1 마이너스 EC에 해당하는 요게 바로 얘가 가진 운동 에너지다.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표현한 거예요. E 마이너스 C. 자 그러면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평균 운동에는 어떻게 하냐? 그건 총 운동 에너지를 전자수로 나눠보면은 그냥 평균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에너지는 스칼라야 벡터야? 에너지는 스칼라입니까 벡터입니까? 에너지 단위 줄이잖아 줄. 그렇지? 정말 이지 에너지는 스칼라. 무슨 이런 물리량 나올 때 이게 스칼라인지 벡터인지 구별해야 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연산 방식이 달라지거든. 자 물어볼게. 내 몸무게 스칼라 벡터야. 스칼라지. 오른쪽으로 60kg, 왼쪽으로 15kg 이런 거 하잖아. 스칼라잖아. 나 같은 사람이 3명 있어. 근데 서로 막 다른 데 말하고 있어. 자 그럼 이 몸무게 셋 어떻게? 총 몸무게 몇이야? 70kg가 3명 있다고 그래. 총 몸무게 몇이야? 210이지. 서로 뭐 다른 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방향이랑 상관없는 거지. 스칼라거든. 에너지도 마찬가지야. 에너지는 스칼라야 스칼라. 얘는 뭐 방향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더하고 빼면 돼. 그러니까 연력할 때 에너지 뭐 델타 E 그런 거 따질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잖아. 그냥 더해주면 돼. 마이너스는 다 더해주고. 그렇지? 그럼 그거 모르면 안 돼. 평균 운동 에너지는 그냥 앞에서 봤던 요 식대로 해가지고 요 에너지 구간을 다 적분을 해주면 돼. 그러면 저 에너지가 나와. 걔를 이제 전자수로 나눠. 그러면은 평균 운동 나오는데 걔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여러분들 서만 에너지는 KT라고 그랬죠. 근데 얘가 X, Y, Z축 다 3차원 운동을 하면요. 한 차원 할 때 그게 2분의 1 KT. 근데 3개 있으면 2분의 3 KT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룸 템퍼러처에서 서만 에너지가 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몇이냐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KT 0.016 이렇게 못하면 그게 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움직이면은 얘가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속도 전자가 고체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속도가 몇인지를 한번 우리가 러프하게 계산해 보자. 전자 전공의 속도. 근데 앞에 열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속도인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지구에서 받아내는 거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날아가면 내가 던져가지고 이게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전자들은요 열 에너지에서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 그 속도가 몇인지 알아보자. 그래서 그 원인이 열이야. 그래서 열 속도, 서멀 벨러시티라고 합니다. 얘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시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서멀 벨러시티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TH자를 붙였습니다. VTH. 얘는 서멀에서 TH를 따고요. V는 속도.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아까 저 평균 있잖아요. 2분의 3 KT라고 하면 돼. 그렇지? 그러면은 온도가 주어지고 했을 때 그때 서멀 벨러시티가 몇인지 우리가 2분의 1 지우고 m 보내고 루트 씌우면은 할 수 있겠네. 그치? 요거식 정리를 하면은 VTH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VTH는 루트 m분의 3KT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룸 템퍼러처고요. 여기 있는 질량이 그게 전자의 질량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죠. 유효 질량. 전자와 유효 질량. 고체 안에서는 원래보다 더 작게 크게 나타난다. 보통 좀 더 작게 나타난다. 그래서 얘가 실리콘 같은 경우는 원래 전자에 알려진 전자의 질량보다 0.26배거든. 그래서 m을 0.26 m0로 이거 m0는 전자의 질량.
그리고 계산하면 VTH가 여기서 나옵니다. 쭉 계산하고 보면은 2.3 곱하기 11.7승 cm per second. 이해되죠? 그냥 계산하자. 자, 그러면은 저게 어떤 숫자냐? 2.3 곱하기 10의 7승 cm per second. 상당히 큰 숫자예요. 센티미터인데 센치가 시간에서 2승이니까 이거 지워버리면 얘는 10의 5승 되죠. 그렇죠? 그런데 10의 5승인데 10의 3승이 킬로잖아. 그래서 얘를 킬로미터 퍼 세크로 바꾸면 10의 3승 없어지면 2.3 곱하기 10의 2승이니까 230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치? 아, 이 고차 안에서의 열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에 의한 랜덤하게 움직이는 이 전자의 속도는 초속 230km/s. 초속 230km. 만약에 홀은 유효질량이 또 다르다 그랬죠? 홀에 대해서 계산하면 뭐 얘도 앞에 숫자만 달라지고 뒤에 오더는 뭐 똑같아. 220km/s야. 알지? 일반적으로 전자와 전공의 서말 벨리티는 요즘 수백 km/s예요. 자,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지 않아도 열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전자가 고체 안에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요. 가다가 1초에 230km를 가는데 1초에. 근데 우리 샘플의 길이가 무슨 230km짜리 샘플이 어디 있어? 그냥 조그마한 뭐 핸드폰 뜯어보면 그 안에 그냥 몇 센치짜리밖에 없는데. 그럼 뭐야? 1초면은 뭐 저기 어디야? 대전가 있는데 전자가 말이 안 되죠. 이게 뭐냐면은 속도는 그런데 이 안에는 매트리스 적자들이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들이 가다가요, 걔네들을 그냥 슉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그냥 부딪히는 거야. 부딪혀. 근데 이 부딪히는 시간이요 아주 짧습니다. 몇 피코세컨드 몇 나노세컨드에 그 간격을 둥둥둥 계속 부딪히는. 알겠죠? 자, 그렇게 충돌, 예를 들어서 여기 원자핵 저기 원자핵에 부딪혀서 가다가 또 다음 원자핵에 부딪혀. 그럼 이렇게 충돌과 충돌이라는 거죠. 충돌과 충돌 사이에 평균 자유 시간이 전형적으로 피코세컨드보다도 못합니다. 0.1 피코세컨드 만에 계속 충돌 붕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속 뭐 230km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충돌과 충돌 사이에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속도로 움직이는 거리가 있겠죠. 그 움직이는 거리가요 불과 수십 나노미터입니다. 수십 나노미터. 또는 수십 나노미터, 예를 들어서 10 나노미터면 그 100옹스트롬이거든요. 100옹스트롬? 자, 100옹스트롬은 뭐냐면은 우리가 실리콘의 유니셀 이거 격자 상수가 5.43 옹스트롬입니다. 그러니까 격자 한 20개, 몇십 개 정도만 안 부딪히고 가고 그 정도 가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또 몇십 개 붕붕붕 부딪히는 거예요. 격자 몇십 개 정도만 지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계속 랜덤으로 왔다 갔다 부딪히기 때문에요. 시간에 대해서 평균 또는 어떤 특정 시간에 텔에 대해서 이제 네트로 따져보면요 속도는 그냥 0이에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볼까?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수백 옹스트롬 가다가 쾅 부딪혀. 이게 따져보면은 시간 지나서 평균 시간 내서 보면은 이동한 게 아니야. 그냥 거의 제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하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해야지 그게 전류가 되는데 이 서말 얘는 속도가 엄청 빨라. J 이퀄 NQV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V가 엄청 빠른 230km/s 그랬는데 얘는 랜덤 모션이기 때문에요. 가다가 어떤 시간 간격을 놓고 보면요 그냥 기어도가 없는 거야. 알겠죠?
서멀 모션은 일정한 전류를 생성시키진 않고요. 대신 열 잡음을 생성한다. 이게 뭐 주된 원인이 아니지만 여러분들 전류값이 0이다라고 하는 건요 사실 그 없는 거야. 전류값이 0이다? 아 0일 수는 없어요. 얘가 이런 서멀 모션이 있기 때문에요. 아주 낮은 값일도 전류값은 흘러요. 막 10의 뭐 피코 암페어, 뭐몇 fem토 암페어 이런 쪽으로 좀 있어. 0은 아니에요. 전류값이 0은 아니에요. 전류값이 0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뭐냐면 저항이 어떻게 설명하지? 이제 초전기체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얘기해볼게요. 자, 1시 51분인데요,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2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